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모델 Y의 새로운 변형 모델, 특히 롱휠 베이스인 모델 YL은 미국에서 당분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오히려 우리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고요. 이 주가는 323.9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하루 만에 약 1.64%의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발언을 이 생산 연기 소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전략적 계산과 심정을 담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로보택시의 자신감과 전기차 크레딧 정책까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 테슬라의 FSD가 본격적인 도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재팬은 정식 출시 시점이 개발 상황과 규제 승인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중요한 건 이제 일본도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무역항으로 이 세계와 연결되는 상징적인 도시라는 점에서 이번 테스트가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본이 우핸들 국가라는 사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듯 미국과 달리 교통체계가 반대인 환경에서도 FSD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북미와 같은 되는 곳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에 맞는 범용 자율주행 기술임을 검증하고 있다는 뜻이고, 미국과 중국, 유럽에 이어 이제는 일본까지 테슬라는 점점 더 글로벌 무대에서 자율주행의 경험에 그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테스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FSD를 실제로 체험하려면 이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규제 협조가 필수적인데, 과연 한국에서도 이 글로벌 흐름에 언제쯤 합류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 뉴스를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L을 향한 리뷰 영상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SNS마다 올라오는 영상 속에서 리뷰어들은 하나같이 차의 내부를 직접 체험하고 소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옵션 같지만, 이 장거리 이동이 잦은 중국 가족들에게는 뒷좌석 승차감과 편의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이 리뷰어들은 실제로 암레스트를 내려다보고 이 기능까지 확인하면서 이 가정용 SUV다운 디테일이 들어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3열의 공간인데요.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Y는 사실상 5인 가족 SUV에 가까웠는데, 이번 모델 YL은 성인 6명이 함께 탈 수 있는 3열 구조가 핵심 변화 포인트이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과연 성인이 3열에 앉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고, 이 때문에 리뷰어들은 실제로 직접 앉아서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 시트의 각도까지 체크하면서 이 짧은 이동 공간이라면 성인도 충분히 탑승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암레스트와 3열 공간을 두고 쏟아지는 관심은 이 옵션의 검증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모델 YL이 진짜 가정용 SUV로서 자리 잡을 수를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공간만큼 중요한 건 주행 안전성과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L을 가지고 무스 테스트라고 불리는 급격한 차선 변경 시험을 진행했는데, 시속 116km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통과하면서 높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롭게 적용되는 테슬라의 서스펜션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주행 중 노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이전 모델 Y와는 확실히 다른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의 서스펜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델 YL은 많은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좌석만 늘어난 SUV가 아니라 이 안전성과 승차감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중국에서의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최근 중국에서 모델 YL의 예약이 폭발적으로 몰리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도 지금 모델 Y 주니퍼를 살 필요가 없다며 모델 YL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사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첫날에만 4만 대의 예약이 몰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이나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기다렸다가 모델 YL을 사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일론 머스크가 X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모델 Y의 변형은 미국에서 내년 말까지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고, 또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아예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짧은 문장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지금 모델 YL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 차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기다리지 말고 지금 판매 중인 모델 Y 주니퍼를 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주식시장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반응했다는 것인데, 이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신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말이 테슬라의 판매 둔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단기 매출의 공백을 가져온다라는 등식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소비자들에게는 지금 사라는 신호로 읽히기를 바랬지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성장성의 후퇴라는 불안한 요소로 비춰졌고, 이것이 오늘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모델 YL 때문만이 아닌데요.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도 신차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실제로는 그 출시가 약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5,000달러급 저가형 모델, 일명 모델 2를 들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20년 배터리데이에서 이 차량을 공개적으로 예고했고, 이후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생산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도 않고 있고, 또 중간에 취소되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테슬라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떠오르는 사례는 모델 3의 초기 양산 과정인데요. 2017년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주당 5,000대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도 이 계획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도 이 테슬라는 지금 생산 지옥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며 어려움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모델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지켜질 것이다라는 조금 이중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즉 약속 자체에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일정은 늘 낙관적으로 잡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로는 약속했던 시점보다 몇 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델 YL에 관련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많은 투자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렇다면 실제 출시일은 그보다 훨씬 더 뒤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테슬라의 일정은 항상 지연된다라는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자율주행에 집중하겠다라는 선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바로 미국의 전기차 구매 크레딧 정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 혜택, 즉 전기차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9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사라질 예정인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현재 모델 Y 주니퍼를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에서 공개된 모델 YL인데요. 이 중국 소비자들이 환불 불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4만 대를 예약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나도 모델 YL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앞으로 몇 달간의 판매가 바로 꺾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크레딧이 끝나기 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쩌면 수요가 공백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X에 직접 나서서
미국에서 모델 YL의 출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소비자들의 오즈본 효과, 즉 구매에 대한 미루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왜 같은 모델 Y를 두고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데요. 이미 바이드와 디디 같은 로컬 로보택시 업체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에선 무인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에서 아직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 자율주행 데이터의 규제와 현지 지도 사용 제한, 그리고 정부 승인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자율주행 서비스보다는 자동차 판매의 확대인데요. 특히 모델 YL 같은 패밀리 SUV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른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이미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무인 로보택시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안전요원과 함께 실제 승객을 태우는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굳이 새로운 모델 Y의 변형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크지 않은데요. 이 차량 판매보다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구축이 더 큰 우선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차량 판매 확대가 정답이고, 미국에서는 로보택시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건데, 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모델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의 지역별 전략 차별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차량의 라인업을 보게 된다면 마치 우버의 서비스 계층 구도와도 비슷한데요. 이 사이버캡은 2인 전용 차량으로 마치 우버의 X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모델 Y는 4인 이동에 적합해 우버 컴포트나 일상적인 중형 세단 서비스에 가깝고, 그리고 모델 YL은 앞으로 성인 6명이 함께 탈 수 있는 SUV, 즉 우버 XL과 같은 대형 승차 서비스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우버에서는 차량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듯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도 이 차량의 크기와 좌석수, 또 편의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소규모의 이동은 좀 저렴하고 가족 단위 이동은 조금 더 높은 요금이 책정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필요 없는 만큼 기존의 우버 요금보다는 훨씬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고 있는 마일당 25센트의 운영비라는 계산은 바로 이런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직접 사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로보택시를 부르는 게 훨씬 더 싸다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버 요금을 직접 검색해보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했을 경우 우버의 SUV를 기준으로 105마일 기준 시 $500 정도의 요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가 381마일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약 $1200 정도를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마일당 25센트라고 가정할 경우 $95가 나올 예정이고, 실제 시범 서비스에서는 마일당 1.25달러 정도의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476 정도입니다. 자, 우버 SUV를 타면 최소 $1200가 들고, 또 5인 정도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도 $1250에서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는 이보다는 훨씬 저렴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건 차를 사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부르는 로보택시가 훨씬 더 싸고 편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과거 애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팟이 한창 잘 팔리고 있을 때 애플은 계속해서 아이팟의 변형 모델만 계속 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 대신 완전히 새로운 아이폰 개발에 올인했고,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아이폰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머스크의 이번 선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본질적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떤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전략과 중국에서의 판매 그리고 미국에서의 보류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로보택시이고요. 월가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로보택시보다는 다음 분기의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말 정말 미국 국민 50%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그 순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